하루가 지나도 잊혀지는 일이 있고 10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니클로의 불매운동 더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17일 오늘의 한 꼭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유석춘 위안부 망언을 했던 교수죠.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석춘 교수는 그 강의 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이었다라는 발언을 해서 하나가 이슈가 됐고요. 또 하나는 강의 중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한 학생에게 매춘은 매너 좋은 남자에게 술만 따르면 된다라는 가벼운 말로 시작하게 된다. 궁금하면 학생도 한번 해볼래? 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더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유석춘 교수의 파면과 사과를 요청하는 집회도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슈가 된 이유는 이 학생이 이 사건이 너무 커지면서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자기를 빼달라고 하면서 이슈가 한번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박유하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의 그 판결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법원에서 그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그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요. 이 제국의 위안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을 했다라는 게 주 포커스로 쓰여진 글이에요. 아마 유석춘 교수도 이걸 근간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근거는 그 전문가들이 이미 다 근거 없음이나 그 억측이다라는 결론을 다 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 연구에 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죠. 왜냐면 이게 일본 우익들이 많은 구매를 했고요. 심지어 자익 일부도 이 책을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이 좀 이렇게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일본은 변호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매매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의 근간은 돈을 받았다와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와 기망으로 어떤 곳을 데리고 가면 그건 그 억지로 끌고 간 것과 다름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예를 들면 강간을 해놓고 돈을 쥐어주면 그게 성매매가 됩니까? 논리가 그런 거예요. 자유를 모두 빼앗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통장에 돈을 줬습니다. 그래 놓고 성매매를 했다고 합리화시켰죠. 그 돈은 실제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나 쓸 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었던 돈이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 돈으로 바꿔주는 거였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매매를 했다고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책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마 유석춘은 이 내용을 보고 휘둘려서 또 그런 말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제국의 위안부와 함께 또 나오는 게 있죠. 반일 민족주의라는 최근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 2위 정도, 교보문고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팔기도 했죠. 이게 일본에 가서는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현재까지 꽤 오랫동안 일본 아마존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이 반일민족주의의 핵심 내용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이제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와 박근혜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 또는 2위를 했는데 대부분이 50대, 60대예요. 난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우익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억압 많이 받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로부터 많은 얘기 들으셨을 텐데 분명히 그분들 젊었을 때는 왼쪽 성향 좀 가지고 있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반공교육 이런 거 많이 받고 그 시대에 있었던 우익편 안 되면 곤욕 치른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게 공부를 조금 한 지식인들 층에서는 그렇게 왼쪽 사람이 더 많은데 이상하게 어르신들, 또 공부 많이 안 하셨던 어른들은 특히나 오른쪽에 많이 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일 민족주의 얘기로 돌아오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이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를 현대화, 근대화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식민지 상태에서의 문제를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걸 많이 줬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겼고 이 모든 것을 강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를 깔고 싶지 않은 곳에도 철도를 깔았고요. 집도 뺐고 이것저것 다 빼앗아 가면서 자기네들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강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 살고 있었던 당시 조선 국민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처사였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근대화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근대화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기네 방식대로 자기네 스타일대로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순서와 그런 것들을 먼저 도입을 해서 강제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스타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근대 시설들은 수탈을 위함이었지 한국의 발전을 또는 한국인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도 한국인들이 살기 좋으라고 한 근대화 시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철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근대화에 기여했다라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수탈을 위한 그냥 방편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선언하지 않았고 이승만이 라인을 그었다.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아무것도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1900년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표했었습니다. 그게 버젓이 있고요. 근거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에서는 딱 일본의 우익, 그러니까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하는 주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본을 대변하는 책이에요.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아예 싫지 않았어요. 반박 근거가 없고요. 이게 그러니까 중심을 아예 못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박근혜가 여성 혐오로 희생당한
그런 인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의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책입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의 그 작가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인데요. 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그 뉴라이트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단체들은 약간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일본의 연구 비용을 많이 받았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일본의 앞잡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일본의 연구비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본의 연구비를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책과 연구 결과들을 너무 많이 냅니다. 아니,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연구 목적 자체가 우편향이 강해서 중립적이지도 않고 무리하게 주장을 일본 쪽으로 관철시키려다 보니 객관성마저 잃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은 거의 모든 내용이 전문가들에 의해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책이에요. 가짜 뉴스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가짜 주장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영훈 교수가 전 서울대 교수였다는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강제징용자분들이나 강제 노동을 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돈을 입금을 했던 뭐가 됐던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요. 보내주지도 않았고요. 데리고 갈 때도 끌고 가거나 사기나 기망을 통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잘못되었던 상황이고요. 그걸 두둔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자, 강제 동원, 강제 징용에서 강제한다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누르고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강제 노동에 끌려간 이들이 설령 지연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도망쳐 나올 자유가 있었을까요? 사기와 기망을 통해 자유를 빼앗고 폭력과 위력을 통해 원하지 않던 일을 강제했던 일본.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잔인했던 일본의 그때를 감싸며 근거 없는 변론을 늘어놓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10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오적육적하던 그놈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유석춘 교수의 기사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였는데요. 유석춘 교수의 위안부 망언과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은 부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